안녕하세요. 주책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려 5억 5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매수한 뒤 지난 5년 동안 무슨 일을 겪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준 없는 부동산 결정이 정말 위험한 거구나를 처절히 느꼈던 제 경험담을 공유하려고 해요. 요즘 부동산 시장 솔직히 누구 말이 맞는지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규제는 다시 강해졌고 기준금리는 최근 동결 결정되었지만 향후 더 내린다는 뉴스도 많고 초고가 아파트 거래는 지속되고 있지만 대부분 지역은 사실 거래 절벽으로 부동산 양극화는 심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지금 사야 하나,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팔아야 하나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 속에 있을 텐데 저도 사실 이런 불확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부동산 공부를 시작해 보게 됐는데요. 이따가 강의 추천도 해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저의 아파트 매수 스토리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때는 2022년 패닉바잉이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제 학교 선배도 집을 사고 막 친구도 집을 사고 회사 선배도 재개발 입주권을 샀다고 했어요. 이렇게 지인들의 집 매수 소식이 제 마음의 트리거를 한순간에 당기고 말았습니다. 뭔가 모르게 나도 지금 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 저는 결국 영혼의 영혼까지 끌어모아 무려 5억 5천만 원의 대출을 받고 아파트를 매수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사면서 제 회사 친구들도 각각 분양권과 입주권을 샀어요. 그 당시는 이렇게 한 번도 부동산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되는 상황이 잘 벌어졌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안 사면 뒤처질 것 같다라는 공포로 인해 현재 제가 가진 돈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비싼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입지 분석? 그런 거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뚜벅이인 제가 회사 다니기 가깝고 회사 사람들이 그 동네 괜찮더라 라고 하는 곳을 그냥 샀어요. 나름 엑셀 쫙 펼쳐서 막 이것저것 비교하고 나름 분석 아닌 분석 같은 걸 하긴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냥 내가 이 집을 사야 하는 자기 합리화를 했던 것 같아요. 사야 할 이유는 한 100가지는 만들어내고 안 사야 할 이유는 애써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매수하고 난 이후의 장은 더 난리였던 것 같아요. 사실 2021년도도 엄청난 불장이었죠. 제가 샀던 가격보다 더 높은 실거래가가 찍히길래 내가 보는 눈이 그래도 좀 있나? 라는 착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하지만 저는 팔 수 없었죠. 지금도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매도 시 양도세를 내야 하는 건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어쨌든 그 당시 투기과열지구에 묶여 있었던 제 아파트는 실거주 2년을 채우지 못하면 양도세를 70%나 내야 했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1년만 지나면 난 이거 바로 팔아야겠다 라는 헛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금리 폭등에 경기 침체 시기가 왔습니다. 제 아파트 실거래가는 제가 매수했던 가격보다 1억이나 떨어졌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감정적으로 투자하니 내 전 재산이 완전히 흔들려 버리는구나. 저는 다른 금융자산을 투자할 땐 자산 배분을 해두는 편입니다. 그래야 자산 간 해지가 되니까요. 그런데 감정적으로 투자했던 이 부동산은 제 전 재산에서 너무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좋으면 재산도 오르고 그런데 나쁘면 제 전 재산이 확 떨어져 버리는 뭔가 어쩌다 보니 굉장히 위험한 투자를 하게 된 것이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 격언이 있죠. 저는 여러 바구니에는 막 한 알씩만 넣어두고 부동산 바구니에는 한 판을 넣어두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것만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큰 문제는 이자 부담이었죠. 그때 사실 주담대뿐만 아니라 저는 신용대출도 같이 받았었거든요. 처음 신용대출을 받았을 땐 엄청난 저금리 시절이라 그때 1.8%로 대출을 받았었어요. 저는 이 금리면 안 받는 게 바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엔 6.19%까지 오르더라고요. 와, 이자만 처음 냈던 것보다 3.4배나 더 많은 금액을 매월 부담해야만 했습니다. 어쨌든 뭐 제 바구니 상황은 이미 벌어진 일이니 어쩔 수 없고, 요즘 상황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규제가 다시 강해졌고, 심지어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일부 지역은 토호제로 묶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 뇌피셜이 도는 겁니다. 지난 사이클에서도 규제가 가장 강할 때 불장이었는데 이거 매도 타이밍인가? 하지만 저는 이제 제 판단을 믿지 않으려고요. 과거에도 근거 없는 판단으로 연끌을 해서 그 대가로 억 단위를 오고 가는 롤러코스터를 맛봤으니까요. 현재 지역마다 온도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또 감으로 덤벼서 후회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근거 기반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집을 매도해야 하는지, 매도하고 나서 어디를 사야 할지,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여야 저평가라고 할 수 있는지, 아파트 가격에 거품이 꼈다는 기준이 무엇인지 등등, 이러한 질문에 확실한 제 답을 갖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부동산 공부를 오래전부터 하던 친구에게 너는 강의 뭐 들었냐? 혹시 매도 타이밍을 강의에서 알려주기도 하더냐? 등을 물어봤었어요. 근데 이런 시점에 클래스 101에서도 협업 제안이 왔습니다. 이 구독권으로 강의를 개별적으로 구매할 필요 없이 클래스 101에서 제공하는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었거든요. 사실 홍보는 조금 뒷전이고 이건 저를 위해서 너무 필요한 기회였어요. 그래서 저는 입문자용 부동산 강의를 집중적으로 들었습니다. 약간 진짜 뽕을 뽑는다라는 생각으로 엄청 들었어요. 여러 강의가 다 도움은 됐는데 특별히 가장 좋았던 강의는 돈 버는 어른커피님의 데이터 기반 안전한 저평가 부동산 3단계 투자법입니다. 이 강의는 정말 정량적인 지표를 근거로 매수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을 알려준 강의였어요. 제가 실제로 원했던 거죠. 예를 들어 입지가 좋아 보인다, 사람들이 좋다고 한다, 이런 정성적인 요소가 아니라 아파트의 표준 가격이 무엇인지, 전세가율로 상승 에너지와 거품을 판단하는 방법, 안전 마진을 가늠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정말 쉽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강의가 끝날 때마다 정말 간단한 과제가 매번 있었는데, 과제를 통해서 호갱노노, 부동산 지인, 아실, KB부동산 등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꼭 익숙해져야 할 사이트들에 대해서 실습을 할 수 있게끔 해줬어요. 덕분에 저도 이 사이트들을 이제는 능숙하게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제 뒤에 붙여놓은 이것도 강의를 보고 과제를 수행했던 건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광역 전철 노선도랑 GTX 노선도도 벽에 붙여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제 수행한 결과물입니다. 사실 저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 누구도 시장을 맞힐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준 없이 매매하면 100% 후회할 것 같았어요. 저는 주식도 제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따르는 매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만의 부동산 매매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클래스 101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을 계속 트래킹해보고 과거 데이터를 백테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세운 기준으로 매매를 했을 때 진짜 수익률이 좋은지 검증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부동산 이야기였지만 사실 이 클래스 101에서는 훨씬 더 많은 다양한 강의들이 있습니다. 영어 시험부터 직장인 실무, 주식과 같은 다른 재테크 강의, 그리고 자기 개발까지 지금 내가 뭘 공부해야 하지? 뭔가 막막한 분들을 위해
한 번씩 찍먹해 보기도 정말 쉽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클래스 101 구독료 정가는 연 35만 8,800원인데 제 영상에 고정 댓글에 있는 전용 링크로 가입하시면 랜덤 할인 쿠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 20만원까지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댓글로 조언도 많이 해주세요. 다양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빠이.